여러분은 현재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신 것 같나요? 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제도만 잘 알고 계시면 향후 의료비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제 가족 보험을 정리해서 매달 내던 금액을 줄일 수 있었고,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보험료를 이렇게나 줄일 수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 때문일 겁니다. 중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금을 썼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누구나 겁나기 때문에 일단 가입부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보험을 잘 준비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준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이 국민건강보험이 주는 세 가지 혜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보험료 낭비 없는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아무리 많이 써도 1년 동안 내가 낼 병원비에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간 부담한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1년간 병원비로 200만 원을 내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경우 87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13만 원은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 좀 병원에 자주 다녔던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1년간의 병원비 총액을 계산을 해보시고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 초과했다면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시고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정말 꿀 정보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요,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을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재난 수준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보조해주는 공적 지원이죠.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기 어려웠지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023년부터 제도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2천만 원 기준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 원이 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서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하죠. 여기서 또한 핵심은요, 과거엔 입원 치료에 한해 모든 질환을 지원을 하고 외래 치료는 중증 질환에 한해 지원을 했지만 2023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든 질환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국가, 지자체 또는 실손 의료보험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 후에 지급이 됩니다. 중복 지원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추가로 진료가 끝난 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비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죠.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등록을 할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남아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돼서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경우 재등록을 통해 추가 5년 연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진료 중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민간보험을 통해 별도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는 다르게 민간보험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비나 암보험 등 민간보험이 있어도 산정특례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민건강보험이 주는 세 가지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면서도 부족함 없는 의료비 보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의료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는 게 해답입니다. 보험은 많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실손 의료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내 예산 범위를 설정을 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험선생 채널로 부담 없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